이 진화를 결정할 이 습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가 내렸대요. 박수치고 뭐 그랬다고. 박수치고 예. 막 이게 막 사실 환호했다가 이제 약간 실망했다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한 20분 정도 강한 비도 내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비 소식은 없지만 지금 현재 내린 그런 비가 지금 산청에 2mm, 의성에 1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비가 약 10시간 정도 지금 산불 예방 효과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오늘 지금 날씨가 지금 서풍이 계속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남쪽으로 이제 불이 확산될 수 화선이 있다는 또 얘기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그렇죠. 수 있다. 지금 그럼 다시 또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지금 모든 가용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오전만 해도 경남의 헬기를 30대, 그다음에 경북의 79대를 동원해서 총 109대를 지금 헬기를 동원해서 지금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총 인원 8,118명 소방 산림 인원 공무원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오늘 전력을 다해서 오늘 진화를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로 넘어갑니다. 너무 많이 소방대원들, 관계자들 지쳤습니다. 꼭 불길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이재민들이 걱정입니다. 몇 분이나 되고 또 피해액은 얼마인지가 궁금하군요. 사상자는 다행히 크게 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상자는 이제 28분에서 크게 늘진 않은 상황인데, 현재 그 앞으로 또 행방불명된 분들 뭐 이런 분들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북 울주, 그다음에 전북 무주의 산불은 다행히 약간의 내린 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진압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청송에서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하고 전국 사망자는 28명. 자, 이재민은 저 37,000 나오는데 저게 어느 정도나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민은 현재 우선 피해 면적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강릉에서 그 2000년에 발생했던 그 우리가 하여튼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 그것보다도 현재 더 넓은 면적에 걸쳐서 어떤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수습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 많은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이 관련 지역을 전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이미 한덕수 대행 얘기대로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은 수치상으로 넘어섰어요.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2022년에 났던 산불 꽤 컸거든요. 그때를 넘어섰다. 이건 확실한 겁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그 피해 면적이나 액수에서도 아마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한테 현장에 상주해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 복구와 또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울주, 경북입니다. 무주, 전북입니다. 산불은 좀 진화가 됐다고 하고, 자, 이게 진압 자체가 완전히 돼야만 이른바 완진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진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뒷불을 감시해야 돼요. 뒷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울주하고 무주 같은 경우도 약 2, 3일 정도 경과되는 그런 시점까지 뒷불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낙엽층이 약 30, 40cm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어제 22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10시쯤에 불이 잡혔고요. 울주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 8시 40분경에 주불이 128시간 8분 만에 잡혀서 네. 다행히도 지금 화선이라든지 진화의 전선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켰고, 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의성 지역과 산청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걱정했던 곳이 있죠. 안동 하회마을, 또 그 앞에 있는 병산서원 같은 문화재 피해. 다행히 이제 방염포다 주민들이 총동원돼서 또 나오고 민관이 협력해서 막았다고 하는데 그쪽 피해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이 경북 지역, 이 안동 지역에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있는 이곳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현지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또 소방대원들 해서 그 진화와 함께 피해 복구 대책에 전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대용량 방사포를 교수님 썼다고 하는데 이게 분당 4만 5천 리터의 물줄기를 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방염포를 두르고 뭐 봉정사, 안동에 영주 부석사 이런 데는 방염포 둘러서 막았고 네. 이 방사포는 어떤 그 문화재 지키는 데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물을 사방으로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염포는 고온에, 그러니까 산불 같은 경우 고온이기 때문에 그 고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자체를 씌워서 방염포로 막는 건데 방사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전방으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장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최근에 뭐 고운사 같은 경우도 다 전소가 됐는데 나머지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나머지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행위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수치상으로도 이게 27일을 기점으로 이미 역대 최대 기록들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3만 6천 헥타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집계가 된 걸 보니까 4만 8,150 헥타르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2000년대에 지금 동해안 삼척 산불이 2만 3,794 헥타르, 그다음에 2022년 산불이 경북 울진 삼척인데 16,302 헥타르였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 6만 5,230 헥타르인데 여기에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80%가 되는 지역이 타버렸고요. 제주도로 따졌을 때는 지금 26% 지역이 탔고 지금 여의도 면적으로 따졌을 때 여의도 면적보다 166배 지금 지역이 소실이 됐다. 우리 축구장으로 따졌을 때는 6만 7,400여 개 정도의 지역이 소실이 됐다라는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역대 2위 정도로 기록되지 않을까 했지만 특히나 이제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영도까지 번지는 그런 화선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 규모도 지금 최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2022년 같은 경우에 네. 복구 비용이 4천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마 제가 이제 추산컨대 이건 아마 최소 지금 6천억 이상의 복구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작게 잡아서 그런 거죠. 작게 잡으면 6천에서 한 8천억까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 산불 복구액이 4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복구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산림을 지금 긴급 복구하는 데만 3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산림이 회복되는데 50년, 그리고 산림이 완전 복구되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복구 비용도 사실 문제지만 이 산림을 다시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장 100년까지 걸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태계 복원에는 이게 장구한 세월이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사실 그 강원도 가보시면 강원도 산불도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그 산림 복구한다고 다 심어놨는데 아직도 안 자랐고 그 밑에까지 다 타가지고. 탄 부분이 아직도 보이는 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산불은 정말 최소한 몇십 년 뭐 이렇게 가서 이 산림이 다 복구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 이것은 곧 우리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송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경북으로 들어갔던 산골로 들어갔던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이 농사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네요. 이 강풍을 불길이 빠른 속도로 밀어냈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동해안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갔습니다. 속도를 보니까 남자가 좀 조깅을 빠르게 하는 것, 또 여자의 경우는 거의 달리는 속도였다고 하죠. 네. 이번에 그 측정을 해봤더니 속도가 8.2km가 나왔다는 거죠. 시속? 네, 시속. 그래서 시간당 8.2km가 간다는 것은 여성이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이 지금 예상했던 산불이 의성 산불이 영덕 경계까지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영덕 강구항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면 동해안 끝쪽까지 산불이 옮겨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나사에서 위성이 탑재된 가시 적외선 미지 센서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산불 화선을 분석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봤다는 자막은 그 나사 위성이 포착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 속초 고성 산불의 속도가 당시에 그 비화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5.2km였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8.2km라는 것은 약 3km 정도 더 빨랐다. 그러니까 이번 산불이 이렇게 급속도로 넓은 구역의 화선을 펼쳐지게 만든 이유는 이런 그런 강한 어떤 바람과 더불어서 이 산불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초로 기록된 속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2km가 나온 것은.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트램이라고 하는 거 네. 트레드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에서 타보면 네. 8.2km는 거의 뛰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가 뭐 1km, 2k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8.2km면 뭐 뛰어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속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히 번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순간 이 최대 풍속은 무려 초속 27m였습니다. 중형 웬만한 태풍급입니다. 어느 정도 위력인지 직접 보시죠. 네, 이런 강한 그야말로 불바람 속에 극적으로 생존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앞으로 사고가 나면 이 큰 참고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극적으로 생존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집에서 홀로 있던 어머니가 뭐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천천히 이제 귀중품을 챙기던 중에 산불이 몰려왔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갑작스런 산불에 어머니가 도랑으로 대피했고 연기가 메우면 이제 얼굴을 물에 적시면서 1시간을 기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대단해요.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산불 대피 요령을 사실 그런 급박한 순간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잘 대처를 하셔서 이렇게 생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덕에 사시는 70대 부부 냇가로 차가 이제 같이 가시다가 추락했는데 네. 그 낸 물 안에서 있었다. 이거 참 현명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황급히 대피하다가 이제 연기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m 높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런 좀 우연이 그때는 있었던 정말 거. 아찔했겠어요. 예, 차량이 이제 빠져버렸는데, 근데 이제 얕은 냇가에 차량이 빠져가지고, 물론 갈비뼈 쪽에 이제 금이 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지금 뭐 살아남고 생존하는 그런 뭐 이런 환경에서 어쨌건 극복을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물이 있는 곳에 계시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그 일화가 아닌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험천만한데도 여전히 곳곳에서 이 소각행위, 그러니까 생각 없이 태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화 시도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화 시도까지 가기 전에 우선 지금 많은 화재를 당한 피해 어떤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막 소각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걸 보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이런 그 내부에서도 현재 불만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봄철에 그 어떤 많은 영농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밭두렁이나 또 영농 부산물들을 태우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아직도 지자체들이 주의하는 문자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상당히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그 경기도 화성에서는 그 인화 물질로 보이는 어떤 이런 물질이 뭐 곳곳에 휘발유나 신호 같은 거겠죠? 예. 산 정상에 뿌려져 있고 그 일단 휘발유나 어떤 이런 기름 종류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통도 주변에 떨어져 있는 이런 방화까지도 이런 지금 이 의심되는? 의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곳이 곳곳이 아직도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저런데 불씨 떨어지면 그냥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단속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 의식이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습니다. 한두 명의 부주의가 이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단속만으로 될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죠.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동 단속반을 지금 동원해서 긴급 편성해서 31개 시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시작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 주변의 소각이 확인되면 산불과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충북은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그 산림청 쪽에서 그 파쇄기를 보급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부산물들을 많이 태우시잖아요. 우리가 과거부터 이어졌던 어떤 이제 악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농업 부산물들을 태우다 보면 그것이 이제 조그만 불씨가 옮겨 붙어서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산림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처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제 이런 화재에 대한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40% 정도밖에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 법적으로도 조금 더 처벌의 근거 또는 이제 강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속 강화를 이렇게 이번 산불 났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지금 어떻게 진짜로 이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산불 예방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주영 당시 해양부 장관이 체육관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에게 경북 화재 현장에 이 사태가 거의 끝날 때까지 상주하라고 했죠. 예, 이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제 이재민 또 구호 지원에 차질이 없이 챙겨라라고 하면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하면서 경북에 상주하면서 총괄 지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특히나 어떤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 이것을 현장에서 챙기면서 또 산불 진화 그리고 진화하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이것을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고기동 대행이 경북 산불 진압을 지휘하면서 현장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제는 집이 불탄 분도 그다음에 또 전부 대피하는 분도 같이 있어 그런데 오늘 뭐 그런 분들은 자기 가정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지금 사투리 같아서. 네. 겁이 없네. 네. 그래서 건강히 잘 계시고요. 뭐 대피해 계신 주민 어려움 저희가 최대한 어려움 없도록 해야 될 거고 나머지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물 보호라 등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맡은 역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망연자실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 위해서 정부 여러 지원책들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 국민권익위가 우선 27일,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내일까지 산불 피해자 고충 상담을 접수하고 있고요. 또 의성종합체육관 창구에 상담 창구에 또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런 것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관련된 그 어떤 진압 또는 이 피해 복구와 관련된 장비의 수의 계약을 허용을 하고 또 계약 심사를 면제하는 그리고 지방세 감면 또 기한 연장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택이나 농기계의 그 대체물을 취득할 때 등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치, 그다음에 자동차가 소실될 경우 멸실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하는 이런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 연예인들까지 해서 IUC 2억 원 내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웬만한 스타들은 1억씩 내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더군요. 자, 교육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학교 또 학생들을 챙기고 있죠? 네, 지금 학사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부가 지금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산불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반을 격상해서요 차관급이 맡은 이제 그 회의였고요. 여기서 지금 교육보육시설 총 153곳의 학사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의 중심을 담아 대응에 주력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네, 염근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